만약 애덤 스미스가 인터넷을 알게 된다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살았던 시기는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18세기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영조와 정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1759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을 출간했습니다. 도덕 감정론은 애덤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저작, 국보론을 쓰기 전에 집필한 책으로 애덤 스미스가 죽기 직전까지 수정을 계속했을 정도로 애정을 쏟았던 저서입니다. 국보론이 경제활동에서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도덕 감정론은 보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본성인 동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질서와 번영이 이룩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인터넷이 일상화된 지금도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은 똑같이 작용할까요? 인터넷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넷이 겨우 1시간 정도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상 곳곳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 전반에 인터넷이 깊숙이 스며들었죠.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 양상도 많이 변화하였는데요.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더 쉽고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현실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과 수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이 더욱 확장되었는데요. 온라인 교류가 현실의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비율도 늘어나면서 인터넷 상호작용은 더 이상 온라인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이 없었던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호작용이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애덤 스미스가 인터넷이 있는 현대에 오게 된다면 도덕 감정론의 내용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인터넷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마저도 수많은 타인들의 외부적 평가, 즉 1차 평가를 수시로 받도록 상호작용 양상을 바꾸었습니다. SNS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을 아는 모든 타인들과 심지어는 자신이 모르는 타인들로부터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 평가를 받는 과정이 매일, 매순간 반복됩니다. 외부적 평가를 하는 대중의 범주가 온라인을 통해 매우 크게 확장되었다는 의미이죠. 게다가 좋아요 수, 댓글 수, 공유 수, 조회수 등을 통해 외부 평가가 즉각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없었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외면 영역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적 평가가 현실에서의 관계, 인기, 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까지 직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외면의 평가가 자신이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젊은 세대에서 우울감과 불안으로 자살과 자해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모바일 SNS가 대중화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현대 사람들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타인의 평판에 좌우되는 연약함 측면이 과거보다 더욱 커졌고, 반면에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의 평가를 중시하는 지혜로움 측면은 약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에만 공감하고 타 집단은 배척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마다 자신의 성향과 특성에 적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추천합니다. 단순한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구글에도 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검색한 사람의 성별,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정보들이 다른 순서로 나열되죠.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얻는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다른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절되고 자신의 이야기에 동조해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하면서 다수가 자신과 동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집단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호칭같이 배타적인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렇게 편향된 특정 집단에게서만 외부적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편향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치우친 시야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인터넷은 확증 편향을 촉진시키면서 온라인 공간을 분리하고 분리된 온라인 공간이 더욱더 극단으로 편향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엔 정치적 분극화가 나타나고 온라인 혐오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덤 스미스가 다른 국가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말한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아닌 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형성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애덤 스미스가 보게 된다면 자신이 설명한 습관적 동감이, 즉,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집단에 더 공감하는 경향이 인터넷을 통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혐오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온라인 공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도덕 감정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터넷에서는 주로 익명으로, 비대면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은 현실에서 직접 대면하는 교류보다 동감이 덜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동감이 잘 형성되지 않는 타 집단,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의 집단에 대한 혐오가 쉽게 형성되고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표출될 수 있는데요. 동감이 원천이 되어 성립되는 도덕의 일반 원칙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공정한 관찰자가 가까이 없기 때문인데요. 애덤 스미스는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립적 관찰자가 가까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평한 관찰자를 바탕으로 한 정의가 개인 간의 관계보다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공간에서도 중립적 관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나 정부가 가까이 실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의 갈등이 심화되어도 자연스러운 중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하기 힘들어하며 이는 온라인 갈등과 혐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애덤 스미스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익명성을 완화시키는 방안과 악플과 혐오 발언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현실의 중립적 관찰자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에서는 There's no one bad guy though 라며
소셜미디어 관계자가 말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혐오 문제가 어떤 특정하고 거대한 하나의 흑막이나 악당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저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동감과 그 동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덕 원리가 도출된다고 설명한 도덕 감정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온라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혐오와 갈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